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는 거죠.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10일인데요. 4월 10일인데 10일은 좀 쉬고 4월 11일 아침부터 일정을 시작을 하겠죠. 지금 현지 시간은 이제 저녁이고요. 자, 요번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지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분분합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정확한 미국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유권자 대표 김동석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인 유권자 연대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 한 저녁 6시 정도 됐나요? 여기 시간은 저녁 7시. 저녁 7시요. 예. 네.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일단 볼턴이다. 네. 그 얘기가 있어요. 볼턴이 사실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데 어떤 큰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한 1시간 반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예. 숙소인 영빈관으로 6시 한 5분에 들어가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요? 내일. 예, 여기 시간을요. 그러니까 예. 내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로다가 제일 먼저 존 볼튼이 찾아옵니다. 네. 오전에요. 접견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참모들, 세 참모가 오전에 접견을 대통령을 뵈러 이제 찾아오는데 존 볼튼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그 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 이렇게 아주 핵심 세 사람이 다 그 숙소로 와서 오전에는 만날 텐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알려진 바대로 존 볼튼이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게요, 어제 날짜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존 볼튼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요. 기사 중에 다른데 별로 없었는데, 한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관계자들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그 원인을 존 볼튼이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게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인데, 아마 이거와 같이 지금 미국이 이 워싱턴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존 볼튼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존 볼튼을 우리 대통령이 만나시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죠. 여기에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 하루 묵으시는데 과연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된 거, 거기에 미국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재개되도록 역할을 할 건가? 여기에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된 거죠. 그거를 좀 따져보려면요,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9일 그 의회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짚어보면은 이번 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얘기로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시는 날인 오늘 워싱턴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있는 내 문제는 다 해결됐고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난 이제 중요한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기자들하고 그 얘기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뮬러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특검에 관해서도 이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보다는 오늘 대통령 도착하는 날, 오늘은 상원 외교위원회 전체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거는 상원 예산위원회 내에 예산 관련해서 국방 외교 관련한 예산위원회에서 마이크 폼페오를 그 청문회에 출석시켜 가지고서 리히 의원이 리히 의원이 베네수엘라 독재자가 있는데 당신 북한의 김정은도 같이 보이느냐, 그렇게 한 거에 대한 폼페오의 답변은 나도 같은 수준으로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좀 애들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 때는 북한 문제가 주류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거만 따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터키 얘기가 주요한 예산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도착한 오늘은 소관 부처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였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오레곤에 있는 상원의원이 클레어라는 의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아직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북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냐, 이건 이제 폼페오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남겨두고 싶다, 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지금 굉장히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렇게 부분적인 해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리를 스페이스, 약간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외교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목할 거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미하는 데에 미리 준비된 것 중에 뭔가 새롭게 나올 거가 있다라는 걸 예측할 만한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상원회에서 밝힐 때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발언에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청문회였었다면 오늘은 이 해당 상임위 아닙니까?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대답이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무장관의 대답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갔다고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양측의 북미 간의 지금 교착 상태를 푸는 어떤 대안으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굿 이너프 딜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은. 근데 그걸 좀 얘기를 하자면 제재 완화가 조금씩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선행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요번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네요. 이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사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문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으로 정말 북미 관계, 북미 협상에 많은 걸 걸었는데 그 협상 진전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점진적 접근을 설득하고 요구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 핵심적으로 아마
그 점진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좀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예시하면서 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요구할 거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 갑작스러운 워싱턴 방문 중요한 방문 일정이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서는 일부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 요번에 의제로 꺼내지 마라라는 어떤 의사가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지에서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처럼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들도 있군요 지금.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네. 별로 이렇게 디테일이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네. 정상회담 자체가 결렬이 되니까 빅딜이라는 얘기만 미국에서 하고 그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기사들만 있었지 이렇게 예.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온 거는 처음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전부였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의회의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은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동맹 관계를 흐트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미국 의회가 얘기하는 동맹 관계는 한미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없기 때문에 동맹 관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라는 그 숨은 뜻이 있는 거고서요. 예. 상원에서는 북을 이런 딜을 할 만큼 믿을만한 건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뭔가라는 걸 묻고 따지는 청문회가 이어지고 하면서 약간씩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북미 관계 변화에 좀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거 아닌가. 다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상하 양원 북에 대한 그 오랫동안 만들어진 북에 대한 불신감에 대해서는 아직 별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님 계신 데는 뉴욕이죠? 아니요, 저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계세요? 그러고 워싱턴에 네, 지금 전에 대통령 블레어하우스 들어가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전국에서 온 한 30여 명 그 지지자들이 그런데도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좀 손도 흔들고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시는 걸 보니까 아마 굉장히 그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 예. 제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워싱턴에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주 한때는 아주 한창 만발할 때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출발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워싱턴이 벚꽃이 좋다 그러는데 벚꽃을 이번에 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바쁘게 일정이 돌아갈 것 같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나는 시간이 한 2시간도 안 된다. 더군다나 부부가 같이 들어간다. 부부 동반 회담이 되기 때문에 내밀한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회담 자체가 미국 측에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정상회담 방식에 대해서 언급된 건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너무 신중하게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한국 언론에서 언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된 이슈들을 갖고 풀어나가는 데서 영부인끼리 부부끼리 만나는 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단독 회담에 갇히는 건 잠깐인 것 같고 여기서는 따로 미국 대통령 영부인과 그 한국 영부인과 따로 단독 만나는 모임에 저 회담이 있다라는 건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그렇군요. 다른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아마 내일 한 2시간 반 이상, 2시간 반 이상 정상회담이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워낙 그 양 정상이 크게 이전의 미디어에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워싱턴에 오는 거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다. 이제 이런 입장을 많이 전한 거는 전략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국이 보는 북한, 또 미국이 보는 북한의 인식의 차이가 좀 많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불안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온다. 이러기 위해서는 2시간 반 정도의 정상회담이 짧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회담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